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보감의 김현임입니다. 급속히 발달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한 가정 차 한 대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부부 각자가 차량 한 대씩을 소유하는 한 가정 두 차량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생활은 많이 편리해졌지만요. 그와 더불어서 증가하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량이 아닐까 싶은데요. 교통사고만으로도 많이 불편하고 힘든데 주변 사람을 더 안타깝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 후유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노도환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박사님, 교통사고, 또 교통사고 후유증, 말만 들어도 굉장히 두렵고 좀 많이 무섭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교통사고 후유증 하면은 사고 이후에 여전히 남아있는 통증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교통사고 후유증의 정의부터 좀 내려볼까요? 우리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들은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데, 사고가 나서 피가 난다든지, 부러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급성기들이 있을 건데요.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임상 증상을 이제 총괄해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골격계 증상들이 있을 거고요. 아프다든지, 근데 그 이외에도 이제 정신적으로 불안이나 초조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소화가 안 된다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내과적 증상을 같이 호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저희 한의학에서도 예전부터 예전에는 차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말을 타서 떨어지는 낙마라든지 그럴 수 있네요. 위에서 이제 떨어진 낙상이라든지 골절이라든지 어혈 이런 부분의 항목으로 이제 저희 한의학에서도 예전부터 치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이 교통사고 후유증의 증상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아보죠. 교통사고의 이제 후유증의 증상들은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 이제 골격계에 나타나는 증상,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느끼는 증상, 그리고 내과적으로 느끼는 증상들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골격계의 증상들은 이제 다른 부위에서 아프다거나 어떻게 이제 연세가 드시 아프다거나 그런 분들도 비슷할 수 있지만 약간 좀 특징적으로 밤에 좀 더 아프다든지 차가울 때 좀 더 많이 아프다든지 이런 좀 약간 특징적인 부분들이 이제 좀 있고요. 그리고 움직일 때 좀 더 통증이 많은 경우들이 이제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골격 자체가 틀어지면서 이제 아파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많이 심한 경우에는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경험들을 이제 처음 하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불안하다든지 초조, 가슴이 뛴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고요. 내과적으로도 이제 두통이라든지 소화장애라든지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교통사고 후유증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다양합니다. 골격계, 정신적인 증상, 그리고 또 내과적인 증상까지 너무나 많은데 공통점을 들어본다면 통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통증도 있잖아요, 박사님. 일반적인 통증과 교통사고 후유증의 통증은 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아프다고 하는 것들은 원래도 이제 다쳤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어떤 통증과 이제 일반 통증들을 1대1로 대별해서 이야기할 수는 좀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디가 아프다라고 하면 원인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이학적 검사나 아니면 엑스레이라든지 MRI든 이제 이런 것들을 촬영했을 때 특별한 이상이 없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본인은 많이 아픈데 나는 심각한데 이게 검사라든지 이런 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꾀병 아니냐 아니면 이제 좀 더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시선들 때문에 치료를 계속하기가 또 힘든 분들도 계시고요. 치료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면서 고개가 끄덕끄덕여졌는데 맞습니다. 그 사고 이후의 통증만으로도 너무나 괴로운데 보상을 노린 꾀병이다라고 이렇게 착각까지 오해까지 받게 된다면 얼마나 고통이 더 크겠습니까? 자, 이 증상에 대해서 이제 박사님과 함께 알아봤고요. 증상이 워낙 다양하니만큼 또 원인 또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이제 기존에 어떤 증상들이 있은 이후에 이제 그 교통사고가 나서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은 이게 이제 골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연부 조직 자체가 손상이 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증상들이 되겠죠. 그 인대나 이제 이런 근육이 늘어나서 이제 생기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디스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손상에 의해서 오는데요.
이게 이제 그 엑스레이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데 안 나타나면서 그렇게 이제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한방에서는 이제 어혈이라고 해서 예전부터 많이 치료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 어혈이라는 것은 이제 그 피순환이 안 된다거나 한쪽으로 뭉쳐 있고 순환이 안 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풀어줌으로써 우리가 원활하게 좀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TV나 뭐 영화를 보다 보면요, 박사님, 교통사고 이후에 그 사고를 당한 분이 꼭 뒷목을 잡고 이런 장면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과하게 연출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교통사고 후유증과 이러한 장면들과도 뭐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고혈압 이런 환자들을 표현할 때도 뒷목을 잡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100% 이제 그 고혈압이 있다고 목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뭐 교통사고라도 다리를 다친 사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제일 많은 사고가 추돌 사고고, 이제 추돌이 됐을 때 이제 목이 앞으로 이제 과도하게 젖혀졌다가 뒤로 젖혀지면서 이제 그 주위에 이제 연부 조직이나 목의 디스크들이 이제 손상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목을 다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목이 앞으로 많이 과도하게 젖혀지면서 이제 턱관절이라든지 이런 쪽이 자극을 받아서 이제 더 안 좋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급박한 상황에서 잘 할 수는 없겠지만 입을 꽉 깨물고 이게 이제 한다면 이제 손상을 더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건투를 할 때도 이제 이런 마우스피스 같은 것들을 이제 끼면 이제 손상이 적게 오듯이 그렇게 할 수 힘들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손상을 방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응급처치 방법이 되겠네요. 예. 사고가 발생할 때는 이를 꽉 깨물라는 그 말씀 뭐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 후유증은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증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은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보려면 사고 이후에 한 어느 정도가 이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돼야 내가 교통사고 후유증이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을까요? 후유증이라는 부분들을 뭐 기간을 정해서 이제 얼마 이후부터 후유증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인데요.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이런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은 이후에 이제 염증이 회복되는 단계에서 신경이 유착돼서 이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짧게는 3일, 길게는 한 2달 이후에도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를 하다 보면 계속 치료가 됐는데 뭐 발이 다쳤는데 계속 거기에서 저린 감이 계속 남아 있다. 는 정도의 사람도 있고요. 이제 아파서 못 걷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검사상 나오지는 않지만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뭐 엄청난 진통제를 쓰는데도 그게 잡히지 않는, 그래도 원인은 나타나지 않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그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나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에서 이제 신경이 유착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사라진다고 꼭 말씀드리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또 차이가 있고 상황이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의 이제 그 치료를 이제 종결하는 시점을 본인이 이제 판단하기보다는 이제 그 전문 한의사나 같이 진료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이후에 이 이제 교통사고에 대한 그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고 이후에 당장 큰 불편함이나 통증은 없더라도 박사님 말씀처럼 2달 정도는 꾸준하게 시간을 두시고 내 몸의 상태를 잘 체크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교통사고 이후에 어떠한 치료법으로 지금 한의학적으로는 치료하고 계신가요? 교통사고 났을 때 뭐 처음 출혈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이제 큰 병원에서 뭐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이게 후유증 단계에서는 이제 추돌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 이제 척추나 골반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틀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과적이나 정신적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의열 등의 이제 증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한방에서는 이제 의열을 풀어주는 이제 부항 치료나 그리고 이제 기혈을 순환시키는 침 치료, 그리고 이제 의료보험에서는 이제 적용이 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어떤 의혈이나 기순환을 원활하게 하면서 이제 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재반적인 사항들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한약을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험으로 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외에 이제 아까 척추나 골반이 틀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추나요법을 같이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좋은 효과를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한의원에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치료가 우선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이 증상들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이게서 어떤 게 좋다더라, 뭐 어떤 운동이 좋다더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이제 과도한 이제 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관절 각도가 너무 이제 크게 이제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은 좀 제한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일단은 뭐 전문적으로 이제 아픈 부분들은 이제 한의원이나 병원에서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연세가 너무 많다든지 뭐 척추의 기형이나 뭐 류마티스 뭐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 분들은 이런 후유증들이 조금 더 이제 길게 간다든지 좀 더 악화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더 이제 전문 한의원이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또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각별하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차트가 준비됐는데요. 박사님과 함께 하나하나씩 좀 알아보죠. 자, 교통사고 후유증을 예방하는 생활 실천법. 1번, 등받이를 90도 수준으로 세워라.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엉덩이를 앞으로 쭉 내밀고 이제 좀 편안한 그런 자세로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분도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그 일들을 할 때도 앞쪽으로 상당히 다가와서 이렇게 이제 하면 좀 적극적이고 그렇죠. 뒤로 물러나면 이제 소극적이 되듯이 이게 너무 뒤로 가 있으면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대처를 하는데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 자체가 이렇게 이제 각도가 이제 커져 있음으로 인해서 허리가 이제 손상이 올 가능성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손상이 아니더라도 이제 허리 자체가 90도로 이렇게 세워져서 이제 시트와 붙어 있지 않다면 사고가 아니라도 이제 허리가 아픈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90도로 세워서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은 상태에서 의자의 간격을 조정하라. 이것도 좀 알아보죠. 예. 우리가 이제 핸들과 이제 사람 몸의 이제 간격이 이제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네. 뭐 차에 따라서는 이제 뭐 이게 뭐 핸들의 위치를 조정하기도 하고요. 의자를 조정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이제 그 의자의 위치들을 브레이크를 이제 끝까지 밟았을 때 무릎이 조금 이제 굽혀지는 정도, 너무 많이 펴져 있는 정도로 뒤로 가 있다면 이게 이제 급박한 상황에서 이제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걸 밟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고 시에 이제 그 충격이 디스크로 바로 가가지고 허리에 손상이 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무릎이 많이 굽혀져 있다면 이제 너무 가까우니까 이제 이 에어백이 터지더라도 그 손상이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적정한 간격이 이제 필요한데 그게 무릎이 약간 굽어지는 정도가 이제 좋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다리가 너무 펴져도 안 되고 무릎이 너무 굽어져도 안 되고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시트 벨트를 착용하라. 네. 아무래도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벨트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럼 뭐 특별하게 이야기가 뭐 필요 없을 정도고요. 아까 같이 이제 너무 이제 엉덩이를 너무 앞으로 빼고 있으면 그 시트 사이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이 고려해서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차에 따라서는 이게 시트를 안 하면 에어백이 안 터지게 돼 있는 뭐 그런 차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벨트는 꼭 하시는 게 뭐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교통사고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실천법. 헤드 레스트 포지션의 그 위치를 바르게 가져라. 네. 우리 이제 목 뒤에 이제 받치고 있는 부분들, 뭐 어떤 분들은 이걸 빼버리는 분도 계시고요. 장식품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맞아요. 저도 못 봤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그 앞에도 이제 목을 잡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이게 목 자체가 이제 신전과 굴곡을 크게 하면서 목의 손상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키가 크신 분인데 너무 낮게 되어 있다면 고개가 이제 뒤로 많이 젖혀졌을 때 손상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 뒤에 그 헤드레스트의 중앙이 오게 그렇게 이제 위치를 하시면 이제 목 손상을 조금 더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네 가지 예방법 꼭 기억해 두시고 운전하실 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후유증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좀 뭔가 좀 특별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뭐 다른 통증이라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듯이 후유증 단계에 들어가면 대부분 이제 순환이 안 되면서 차가워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환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벼운 운동들을 통해서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혈액순환을 시키면서 우리가 이제 몸을 좋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운동들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명상이라든지 호흡법 이런 것들도 이제 물론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통증들이 계속 남아 있다면 이제 전문 병원이나 이제 한의원에서 치료를 조금 더 하시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사고는 예기치 않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우리 생활 가운데서 미리미리 좀 차분하게 준비한다면 더욱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생생한 음식 정보, 음식보감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고 이후에 발생하는 다양한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통증인데 이 통증을 좀 개선시키기 위한 음식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다쳤을 때, 뭐 예전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용하는 방법 중에, 대왕과 이제 생강을 찧어서 이제 밀가루에 이제 개어가지고 떡 형태로 만들어서 붙여서 이제 어혈이나 타박을 그렇죠. 붙여서 하는 방법들이 이제 예전부터 이제 사용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꼭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이제 뭐 발을 삐었다든지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너무 열이 난다든지 초기에는 이제 생강은 빼는 게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후유증기에는 이제 대황과 생강을 같이 이용해 보는 부분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애들 오줌, 이게 5살 이전에 남자아이의 오줌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약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 집에서 바로 이제 적용하시기는 조금 이제 그렇습니다. 뭐 노폐물이라든지 독소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동의보감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 하고 한번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소변을 이용한다고 시청자분들께서 좀 놀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박사님 말씀처럼 만약에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정도로만 넘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은 이 통증이 있을 때 우리가 좀 취해야 되는 음식 또 피해야 되는 음식 더하기 빼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좀 소개 받아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다치게 되면 뭐 어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통증 같은 게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이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과적인 증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담음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너무 찬 음식들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술이나 담배 이런 부분들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기혈 순환을 이제 더디게 해서 이제 통증을 해소하고 이제 개선시키는데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저도 하고 있었어요. 담배는 뭐 교통사고 후유증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좀 멀리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일 테니까요. 담배를 끊어야겠다 마음 먹으신 분은 오늘부터 좀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사님,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을 때 평소에 우리가 좀 쉽게 먹으면서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다쳤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들은 어혈인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복숭아 씨라든지, 홍아 잎,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뭐 먹을 수가 있고요. 근육들이 뭐 약해졌다든지, 이제 손상이 있을 경우에 뭐 두충이라든지, 모가차,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응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몸의 전신적인 어떤 순환적인 부분은 뭐 녹차나 홍차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드시면서 뭐 노폐물도 이제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을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내 사람의 체질이라든지 이제 정상 상태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한의사와 이제 상담 후에 적절하게 드시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차 종류를 말씀해 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실천하시기 크게 어렵지 않겠네요.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교통사고 후유증은 제대로 치료받지 않게 되면은 장기간의 치료로 나중에는 보상받기도 힘든 참 어려운 질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교통사고 후유증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의 전문 한의원이나 병원을 찾아서 치료받는 것이 급선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